안녕하세요. 부동산 꿈나무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뱅크 주담대 2%대로 대출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주담대를 알아보시거나 갈아타실 분이 있으면은 한번 이 영상 끝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 4대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에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2021년 1월 1일에는 2.69에서 4.19였던 게 현재 2022년 2월 21일 기준 거의 3.9에서 5.75%대의 금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에 비해 혁신의 아이콘인 카카오뱅크에서는 최저 연 2.94%, 근데 변동금리이긴 합니다. 근데 또 최대 6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금리가 낮으면 빌릴 수 있는 대출 금액까지 낮은 케이스가 많은데 여기는 6억 3천만 원까지 거의 최대로 맥스로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6억이면 6억, 7억이면 7억인데 이렇게 애매하게 6억 3천만 원인 이유는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변동금리로 금리가 3%도 안 되다 보니까 소개 영상에 나온 지 한 달 만에 조회수가 418만 건을 돌파했고,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구현 화면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습들을 영상에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2월 22일에 출시됐는데 3월 7일 2주간 예상 한도와 금리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으로 응모되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 현재 3월 7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 자동으로 응모 이벤트는 끝나긴 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금리를 조회한 사람도 20만 명 넘고 일평균 7만 명, 엄청나게 대박을 친 카카오뱅크의 주담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억 3천만 원, 왜 이렇게 애매한 숫자가 있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출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숫자를 9억 미만까지 대출이 되는데 LTV 70%, 비규제 지역의 경우는 70%까지 되고 9억에 0.7로 곱하면 6억 3천이 나옵니다. 아까 6억 3천의 비밀은 이 산식에 의해서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럼 카카오뱅크의 대출 금리가 정말 낮은가? 이걸 보려고 하시면은 네이버에서 은행연합회를 검색해 보시고 금리 수수료 비교 공지에 대출금리 비교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것 전체를 클릭하시고 분할 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대출금리를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아까 검색한 많은 은행들에 대해서 평균 금리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3.5에서 거의 4, 대략 3.5에서 4.5, 4점 후반대까지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는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를 보시면은 평균 금리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안 나와 있는 이유는 밑에 보시면 본 자료는 2022년 1월 중 취급된 대출을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다 라고 했는데 아까 카카오뱅크는 2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이쪽에 데이터가 안 남아온 거고 다음 달쯤 조회해보면은 여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다른 쪽 평균 금리를 보면은 굉장히 높은데 카카오뱅크는 2%대로 나오다 보니 확실히 타사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카카오뱅크의 윤호영 대표님인데 영업점 대면 대출 경험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 그리고 대출 신청부터 결과까지 챗봇 대화 창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고 이런 건 굉장히 편리하겠죠? 현재 내 대출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런 진행 과정들을 편하게 보여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KB시대 9억 원 이하 수도권 아파트 대상으로 최대 6억 3천, 이건 아까 말씀드린 LTV 70%까지일 때 9억에 70을 곱해서 6억 3천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면 최대 대출 금액은 6억 3천, 그리고 2017년 7월에 카카오뱅크 오픈 때 신용대출을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편리했었는데 이런 거를 주담대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편했냐면 2016년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 KB국민은행 인터넷으로 상담하세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인터넷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영업점에 방문하고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옛날에는 여러 번 은행도 방문하고 장시간 상담도 해야 되고 배우자도 방문해야 되고 엄청 많았는데 이제는 챗봇으로 클릭하면 이런 대출이 나옵니다. 불과 지금 6년 만에 엄청나게 편리해졌고 카카오뱅크가 이런 혁신을 끌면서
다른 은행들도 점차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페이지 전환형, 뭐 클릭하면 페이지 넘어가고 클릭하면 페이지 넘어가고 이런 식이 아니라 룰 베이스드 챗봇에 기반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뭔지 제가 직접 화면을 캡처해뒀는데 좀 뒤에 화면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럼 룰 베이스드 챗봇이 뭐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공학적이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룰 베이스드, 딥러닝 베이스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룰 베이스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건 뭐 버거킹 쪽인데, 버거킹 광고에서 보시면 딜리버리 주문, 앱 쿠폰 다운받기 이런 클릭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앱 쿠폰 다운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앱 쿠폰 다운받기라는 화면을 띄워줍니다. 이거는 뭐 인공지능 그렇다기보다는 얘를 클릭하면 뭐가 나오고 얘를 클릭하면 뭐가 나와 라고 사전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 베이스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규칙을 베이스로 한 챗봇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딥러닝 베이스는 뭐냐 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알파고입니다. 정말 내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세돌 선수가 바둑을 뒀을 때 알파고는 이쪽에 도는, 뭐 그런 스스로 학습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실제로 바둑을 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 룰 베이스드, 딥러닝 베이스드 크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간단하게 공학적으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인터페이스는 대화창에 존재한다. 아까 룰 베이스드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LTV, DTI, DSR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 대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집이 9억 원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으로 확인해보는 건 LTV입니다. 만약에 비규제라고 하면은 집값의 70%, 그렇기 때문에 아까 카카오뱅크 9억 원에 70%, 6억 3천까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낮지만 최대 한도로 빌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만약에 조정지역이면 LTV는 50%, 투기 가열지구는 40%입니다. 이 LTV 프로세스를 지나고 나서 내 연봉 대비로 확인하는 DSR을 거치게 됩니다. 최근에는 대출이 총 2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DSR 40%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정도의 프로세스로 대출이 진행되는 건데, 이렇게 LTV를 거치고 DSR을 거치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 정도의 한도를 빌릴 수 있냐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DSR 계산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뭐 네이버에 부동산계산기.com 이걸 검색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여기 5천을 집어넣고 만약에 내가 4억을 빌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주담대에 원리금 균등을 집어넣으시고 총액 4억, 잔액 4억, 그리고 30년 만기 360개월, 그리고 금리는 3%로 하겠다 라고 하시면 총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에 조금 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DSR이 40%가 조금 넘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은 금리가 3%이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면은 주담대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을 하게 되면은 거의 4억 원에 가깝게 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연소득이 5천, 6천, 7천, 8천에 따라서 DSR이 당연히 달라지게 되고, 그럼 당연히 총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대출 총액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소득에 맞게 이 부동산 계산기.com에 들어가셔서 나는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챗봇 인터페이스인데 카카오뱅크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최대 한대는 6.3억 원, 최저금리 2.95%, 그리고 가장 좋은 거 핵심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보통 다른 은행들 보면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원금의 막 1.5%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만약에 3억을 빌렸다고 치면은 거의 450만 원을 하루만 빌렸다고 해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카카오뱅크는 이런 게 면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올해 말까지 한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의 한도 확인하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보이는 사진이 나오게 되고, 보시면 수도권 소재에 KB 시세가 있는 아파트만 대출이 가능하고 실행일 6개월 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회를 해도 개인 신용 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해보고 싶으신 분은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뉴스에서 나왔던 챗봇 시작하기, 이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아까 버거킹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글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휴대폰 본인 확인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룰 베이스이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아마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휴대폰 확인하는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아무래도 기존 화면에서는 어르신들이 하시기 좀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챗봇으로 쉽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는 안 봤는데 누구는 300억씩 꿀꺽한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연말까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했고, 기존 신용대출과 전세대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행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굉장히 적고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이런 인터넷 은행들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기존의 은행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혁신들을 펼치면서 많은 기존의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결국 이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이런 좋은 케이스들은 우리 고객들한테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경쟁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뉴스 보시면 현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원금의 최대 1.4%라고 합니다. 3억 빌리면은 오늘 하루만 빌려도 450만 원을 바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번 것만 300억씩 벌고 5대 시중은행이 거둔 이익은 무려 32조입니다. 이런 거는 뭐 거의 수수료이기 때문에 버는 거에 100% 거의 100% 임박하게 영업이익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공짜로 버는 32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만 빌리더라도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족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카카오뱅크, 그 추후에는 토스뱅크도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혁신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은행들도 이 퍼센트를 낮추거나 아니 없애면서 결국에 우리 고객들한테 좋게 돌아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부담대를 알아보시려면 카카오뱅크도 알아보시고 다른 것도 많이 비교해 보시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